자, 이 시간에는 스레드 관련해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C나 이런 거를 그동안 개발했을 때에는 함수 기반으로 그 다음에 동작도 이렇게 그 시퀀셜하게 함수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동작을 시켰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이제 스레드나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잡고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멀티태스킹, 스레드, 뭐 멀티스레드,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용어들이 많기는 한데, 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멀티태스킹에는 멀티스레딩과 멀티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레드라고 하면 프로그램 코드를 이동하면서 실행하는 하나의 제어, 그러니까 실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멀티 프로세서라고 할 때 이 프로세서라고 하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로세서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안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고유의 메모리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 사용하는 멀티태스킹은 멀티스레드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멀티스레드를 이용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바에서는 프로세스 개념이 아니라 스레드 개념을 가지고 동시 작업을 처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레드는 그래서 실행하는 단위, 스케줄 단위. 뭐 이거 사실은 나중에 OS에서 배우시면 알겠지만 프로세스든 스레드든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독립적인 애들이 있으면 사실은 이게 컴퓨터에서는 딱 한 시각, 이게 이렇게 시간이 쭉 있으면 한 시각에는 이 중에 하나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딱 그 시각으로만 본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행시키는 시간, 이만큼부터 이만큼의 시간 동안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타임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뭐 요 시간 동안은 잠깐 네가 해, A가. 그리고 요 시간대에는 너 잠깐 중지하고 있고 네가 해. 요 시간대에는 네가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간격 자체가 매우 짧다고 하면 마치 이게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 C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뭐 들어가면은 함수 하나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 것들은 다른 함수들은 실행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 D라는 함수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일을 시키는 모듈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 단일 스레드나 단일 태스킹만 하는 애들이면 A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는 그냥 다 멈춰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C분할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스케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간다. 자세한 거는 그 OS 배울 때 아마 자세히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은 그래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내가 쭉 실행하는 동안 이렇게 스레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작업을 다 이렇게 별도로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스레드들은 응용 프로그램 내에 자원을 공유해요. 이 자원을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자원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메모리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렇게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으면 자, A라는 애가 작업을 하다가 그 결과치를 B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메모리를 이렇게 공유해서 내가 여기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네가 읽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통신을 해야죠. 지금. 근데 이 통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버헤드가 따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레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웹서버를 이렇게 만들면 클라이언트 A, B, C, D가 이렇게 접속을 들어오면 너는 스레드를 하나씩 만드는 거죠. 야, 너는 A만 담당해. 그래서 A가 요청하는 거는 이 스레드가 다 처리해주고, 너는 B만 담당해. 너는 C만 담당해. 너는 D만 담당해. 그래서 각자한테 이렇게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A가 일 다 끝내서 종료하면 이 스레드 이제 종료시키면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다시 일하는 애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하는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담당해 하고 서버는 이 스레드들만 잘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자바 스레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스케줄되는 실행 단위의 코드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런 스케줄링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버추얼 머신이 다 해줘요. 그래서 뭐 스레드를 생성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차례차례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바 버추얼 머신과 멀티 스레드의 관계는 하나의 버추얼 머신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만 실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JVM이 함께 실행이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버추얼 머신도 함께 종료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는 거죠. 버추얼 머신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요.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의 버추얼 머신에서 이렇게 동작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바를 여러 개의 동작을 시키면 그 CPU 이렇게 그 지금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를 보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관련된 게 만약 3개를 자바를 그 응용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면 3개가 올라가 있어요. 이 JVM이. 그렇게 보셔야지 돼요. 대신 이 JVM 내에서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스레드들 사이에서는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굳이 통신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신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렇게 따로따로 생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있는 정보를 얘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면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통신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를 들면 서버,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켓 통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로그래머가 스레드로 생성된 코드 만든 다음에요. JVM에 스레드로 등록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 알아서 스케줄 관리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스레드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스레드 클래스 이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러너블 인터페이스 이용하는 방법. 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고요. 각각을 본다 그러면 이제 별거 아니에요. 자, 생성자가 있고 그 생성자에 이제 그 동작시킬 타겟을 이렇게 넣어주면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스레드 안에 코드에 요 런이라는 코드가 하나 작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 스레드가 동작을 하면 얘를 호출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작시키는 방법은 요 스타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스레드의 스타트 메소드를 하면 얘가 어디를 실행시키냐면 스레드 안에 있는 런을 실행시켜요. 자,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자, 요런 이제 스레드를 하나 상속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스레드에는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이 런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런 메소드에다가 이건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스레드.
이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 구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스레드 하나 생성해서 얘가 실제로 동작시키고 싶은 거를 여기다가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시면 스레드용 메인 함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레드가 시작되면 얘가 동작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객체는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객체로 생성을 해줘요. 객체를 new에서 생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생성된 객체를 동작시키려면 이렇게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그러면 요 run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해 놓는 거예요. 이제 뭐 여기 보면 1초 단위로 초 시간을 출력하는 스레드예요. 그러면은 타이머 스레드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요거 안에 보면 run 보면 여기 보면은 n을 일씩 증가시키고 슬립은 이제 1초 동안 머물러 있는 거죠. 얘는 요것만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실제 이제 클래스에서는 메인 함수 여기 있네요. 가서 보시면 스레드 객체 하나 생성한 다음에 스타트 그러면은 얘가 가서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레드가 하나 생성이 됐기 때문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1초마다 하나씩 계속 카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얘 스레드 실행시키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메인 함수는 요거 호출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서 계속 실행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은 메인 함수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실행시키기 어려운 그런 스레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UI를 이제 공부했다고 치면 UI 공부했다고 치고요. 자, 요 이제 스레드 타이머 EX라는 애를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메인에서 new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 뭐 일단은 이 창 만들어주는 애죠. 그래서 J프레임 이용해서 타이틀 박아주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다가 이런 거 다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줄 애가 이 J라벨이거든요. 이 J라벨 세팅을 준 다음에 그 J라벨하고 관련된 객체를 요 타이머 스레드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임에다가 요거 J라벨 이제 붙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UI 만들어주는 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타트 해서 들어가면 얘가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면 계속 돌죠. 메인 함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얘가 지금 계속 돌아요. 왜냐면 여기 while문이 안 끝나고 도는 애니까. 그래서 얘가 그걸 받아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이제 증가시키면서 1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라벨에다가 텍스트 세팅 해주고 그럼 이제 요게 텍스트가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레드 하나밖에는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스레드 여러 개 있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스레드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 run 메소드 종료하면 스레드도 종료돼요. 그리고 한번 종료된 스레드는 다시 실행시킬 수 없어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러너블인데요. 아까 스레드 클래스 이용하는 거랑 러너블 클래스 이용하는 거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러너블은 여기 임플리멘트에서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상속받을 게 있으면 그러면 차라리 러너블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러너블을 우리는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러너블은 추상 메소드 run 하나만 갖고 있어요. 시작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러너블 하나 만들어서 스레드 생성시키고 그 다음에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그러니까 러너블 사용하는 거는 스레드 외에 다른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 뭐 UI나 뭐 이런 거 상속받아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러너블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러너블로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다 똑같아요. 구성하는 건 다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대신 여기서 보는 것처럼 J프레임 하나 더 상속을 얘는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필요하면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러너블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여기 러너블로 하나 받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은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그 정도만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 지금 러너블로 저희가 러너블로 지금 임플리멘테이션 했기 때문에 이거 보는 것처럼 추가로 더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스레드 정보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태가 스레드를 이제 그 JVM에서 스케줄링 할 때 그 스레드의 상태를 표시하는 이 6가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생성이 되면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준비가 끝나서 런 또는 스케줄링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뭐 슬립하면 슬립으로 빠지고 종료하면 종료로 빠지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대기 상태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스케줄 준비가 되고 다시 JVM에서 실행시키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여기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면 스레드를 관리를 잘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또는 몽땅 다 죽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스레드를 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우선순위하고 스케줄링 하는 방법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지만 우리가 강제로 이제 다른 스레드를 종료시키고 싶다 그러면 인터럽트 메소드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스레드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서버 우리가 이제 할 때 여기 서버가 있고요. 여기 클라이언트 A가 있고 클라이언트 B가 있고 C가 있어서 얘네가 이렇게 이제 소켓 통신 들어왔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A용, B용, C용 스레드를 이렇게 다 하나씩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서버가 보다 보니까 이 A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얘하고 통신을 끊어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얘를 강제로.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인터럽트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버튼 누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버튼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리스너 동작시켜서 얘가 이제 버튼이 눌리면은 얘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터럽트 걸리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플래그 하나 놔주고 런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 플래그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동작을 멈추게끔 해주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스레드 동작을 시키고 이 값이 어떤 값인지를 보는 거죠. 이 값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 스레드의 요 함수 호출을 하면
그 값을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주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그러면은 종료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자, 메인은 메인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자바의 메인 스레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JVM에 의해서 자동으로 스레드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도 하나의 스레드로 간주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스레드를 새로 생성이 안 하면 메인 스레드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동기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스레드 A, B, C가 있는데 얘가 어떤 메모리 하나를 공유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동시에 얘하고 얘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쓰려고 한다 라고 하면 동시기 때문에 이게 동시라고 해도 사실은 그 시각에 이게 A가 선점하고 있냐 B가 선점하고 있느냐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동시예요. 그러면 사실은 A하고 B가 동시에 쓰기 때문에 이 시각에 A가 선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B가 여기다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는 못 쓰고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동시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스레드 동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줄을 서시오 뭐 이런 거죠. 요 싱크로나이즈드 라는 키워드 사용해서 이 키워드가 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 한 시각에 스레드 하나만 사용할 수 있고 걔가 다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 권한을 넘길 때까지 다른 애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 뭐 이런 거죠. 이 함수 전체 메소드 전체 그러면 이 메소드 함수 호출 시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고요. 이 한 스레드가 이 add 함수를 호출하면 다른 스레드가 이거를 호출을 하더라도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먼저 A 스레드가 add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B가 그 다음에 바로 add 이렇게 호출을 해도 A가 이 작업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B가 이거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블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주면 실행을 시키다가 여기 와서는 한 스레드가 다 작업을 마칠 때까지 나머지 스레드들은 다 대기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데이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냥 싱크로나이즈드로 묶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뭐 wait, notify all 그러면 자 wait 하면은 다른 스레드가 노티를 불러줄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나 깨워줘 뭐 이거예요.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노티 all 그러면 몽땅 다 깨워서 전체가 다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한 놈만 실행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케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JVM 말고도 이제 프로그래머가 스케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예제들은 조금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채팅하는 걸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동안은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주고받고 사실은 그냥 이게 1대1 통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서버 통해서 이렇게 통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가 1번이 A고 B고 C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서버는 일단은 리스너 하나 등록하고 있어요. 리스너 등록하고 있다가 1번이 소켓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켓이 하나 리스너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이 소켓 정보를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스레드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이 소켓 정보를 넘겨받은 얘가 요 A랑 통신을 주도적으로 관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리슨을 해요. 그럼 이번에 B라는 애가 접속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소켓을 하나 생성을 해요. 그죠? 억셉트 되면. 그럼 그걸 이번에는 또 다른 스레드를 하나 생성해서 얘한테 그 소켓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B하고 이렇게 통신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시 이제 리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얘는. 실제로 우리 인아웃 버퍼 만들고 하는 건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실제 통신 작업은 다 얘네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가 통신으로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슨에서 억셉트 됐으면 소켓 하나 생성하겠죠. 그 소켓 정보를 스레드 3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C하고는 얘가 통신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넥션들을 각각의 스레드가 유지하게 할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 스레드 이름들을 클라이언트 커넥션 라는 스레드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명이 접속이 들어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얘가 메시지를 뭐 하이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면 그거를 사실은 이제 서버가 들을 수도 있는데 서버 이 스레드가 나머지 스레드들한테 이렇게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그러면 여기도 하이, 여기도 하이 이렇게 뜨는 거죠. 얘가 굿 이렇게 치면 걔가 이렇게 쭉 굿 간 거에 얘가 이쪽 스레드한테 넘겨주고 이쪽 스레드한테 또 넘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굿 이렇게 쓰고 여기도 이렇게 가서 여기서 굿 이렇게 쓰게.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ABC가 상호 이렇게 통신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ABC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그 ABC 소켓 정보를 다 이렇게 리스트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 정보를 다 얘네들이 공유해서 갖고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켓 정보들이 다 이렇게 리스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얘가 하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 리스트를 보고 B쪽 소켓에다가 하이, C쪽 소켓에다가 하이를 아웃하게 이렇게 보내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가 굿 이렇게 쳤어요. B가 그래서 얘가 받았어요. 받으면 또 이제 보는 거죠. 자기를 제외하고 여기다가 이제 굿 이렇게 보내세요. 얘도 아웃해서 굿 이렇게 보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스레드들이 동작을 하게 할 거고 그 스레드들이 요 리스트를 공유해서 갖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상호 이 셋이 상호 통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